안녕하세요. 상상시스터즈 언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경기도 임용을 준비할 때에는 시책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시책은 무조건 보셔야 하고요. 시책 포함해서 경기도 임용고시생들이 보면 좋을 파일, 문서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경기교육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시책이라고 불리는 파일이에요. 간단하게 경기교육의 방향, 경기교육의 정책, 그리고 경기교육의 정책별 세부 과제가 들어있는 32페이지짜리 간단한 기본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경기교육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뜻은 무엇인지, 간단한 세부 과제는 무엇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 파일을 통해 경기교육이라는 나무의 큰 줄기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2020년도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2020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2020년 1월에 보통 나와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테니까 지금은 2019 걸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청 소개 그리고 경기교육 정책에 들어가시면 다운이 가능합니다. 못 찾겠다면 이제 구글링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경기도교육 기본계획 32페이지짜리만 보면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 외에도 뭔가 여러 가지 자료를 더 많이 봤었는데요. 차근차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2019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이 파일은 보시면 좋아요. 추천드리거든요.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 시책들이 학교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 전년도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사례가 많은 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 기본계획에서는 학생자치 자율성 확대 파트에서 단순하게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주요 업무 계획에서는 학생자치회 주간 학생 대토론회를 운영한다라든지 교육과정 월 1회 이상 학급회의 필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무려 299페이지나 되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1번 기본계획과 이 주요 업무 계획을 함께 출력해서 스프링 제본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공부하기에는 이 주요 업무 계획이 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 이 두 개만 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인구에서 무조건 붙어야 했고 무조건 2차에서 뒤집어야 했으니까 이 자료에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던 자료를 조금 더 많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외에도 저는 이 자료가 그렇게 좋았어요. 바로 경기교육 발전계획이라는 그런 파일 문서입니다. 솔직히 앞서 소개해드린 기본계획과 주요 업무계획만 보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문서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경기교육의 성과, 과제, 방향,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 발전계획 파일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 파일은 앞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순히 시책 내용이 아니라요. 앞으로 경기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비전, 정책 방향, 4대 영역, 추진 전략 이렇게 조금 재밌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교육의 성과, 비전이라든지 인간상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일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기본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라든지 혹은 다른 언어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 이 발전계획과 함께 공부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자료를 함께 보시다 보면요. 뭔가 실제 학교에서 접목한 사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좋은 자료
바로 이 자료입니다. 더 좋은 곳 일반고 소식지 함성소리입니다. 이게 2016학년도 소식지로 알고 있어요. 제가 2차를 준비할 때 4권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알게 되고 밤에 잠 안 올 때 이 자료를 꼼꼼히 보았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강추하는 것이 이 자료에서 학교를 소개해요. 학교에서 어떻게 공감 친구가 많은 학교 문화를 만드는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가 정말 자세히 나와요. 저는 실제 시험에서도 학급에서 올바른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 더 좋은 곳 일반고 소식지 함성소리에서 나왔던 이 내용을 인용해서 답하기도 했고요. 학교들 사례들 위주로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함성소리를 읽어보시고 시책과 잘 접목시켜서 자신만의 답변을 만드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료 완전 강추합니다. 네, 이렇게 또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천해드릴 자료가 있어요. 5번째네요. 바로 배움 중심 수업 2.0입니다. 이 자료는 경기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원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수업 나눔은 무엇인지 등 수업 시험과 나눔에 대한 팁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업 나눔에서 이제 단골 문제가 배움 중심 수업인데 이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서도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목차를 보시면 목차도 엄청 자세해요. 자세하고 그다음 배움 중심 2.0의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 배움 중심 수업의 정의는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성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거나 수업 나눔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면 이 자료를 보시는 것도 아주 강추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개 자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 6번째 자료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 블로그예요. 시책에 나와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다른 언어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경기도교육청 블로그를 이용해 보세요. 네이버에 그냥 경기도교육청 블로그라고 치면은 바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기 혁신교육에 대한 자료들이 실제 사례 위주로 쉽게 구성되어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잠 안 오실 때 혹은 이동하실 때 간간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은 경기도교육청 블로그를 활용해서 많이 검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소개해 보았어요. 저는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찾고 자료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자료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직 1차가 끝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방대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는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필수로 몇 가지만 알려드렸거든요. 이 자료들이 필수로 보면은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추가 자료들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